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에 갑자기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의지적인 결정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사 오자마자 고아로서 받은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사실상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았던 이웃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추억에 잠겼습니다. 처음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안나예요. 당신의 새 이웃이요. 이제 당신 옆에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 아니 그냥 바바 슈라라고 불러요. 너 혼자 살 거니? 네, 제 아파트예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치고는 너무 젊은데. 저는 벌써 18살 반이에요. 대학교 3학년이고요. 벌써 자기 아파트가 있다고? 와. 네,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아파트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후하게 나눠주는 거니? 이웃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아거든요. 아, 그렇구나. 딸아, 내 머리 위에 지붕이 생겼다니 정말 잘됐다. 내가 기뻐서 나도 기쁘다. 이 아파트에는 2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상태가 괜찮았다고 해도 2년 동안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테니 수리가 필요하겠구나. 돈이 조금 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거예요. 벽지는 우리끼리도 붙이는 법을 배웠어요.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봐야겠어요. 또 필요한 게 있을지? 나도 너랑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가서 차를 마시자 바바 슈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했지만 먼지가 많았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은 수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 타일로 되어 있었고 먼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방도 벽지를 바꿀 필요가 없었지만 부엌의 벽지는 보기 흉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살 거예요. 내일 친구와 벽지를 사서 모레 4명이 모여서 하루 만에 다 할 거예요. 아이고, 참 빠르네. 바바 슈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침대를 주문했고 저녁에 배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새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했고 바바 슈라는 그녀를 돌보며 배관공이나 자물쇠를 교체할 전문가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여름이었고 방학이라서 아파트 서류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부엌 세트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식기를 구입했습니다.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마지막 학년에 슬라바를 만나 매우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바바 슈라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의 이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깝게 지냈고 안나는 모든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으며 약혼자를 곧바로 소개했습니다. 안나는 그때도 슬라바를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사랑에 빠져 자신의 선택에 아무런 단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하며 남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슬라바는 이웃이 너무 자주 그들의 집에 오고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바바 슈라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이들을 이해했지만 슬라바에 대한 그녀의 좋지 않은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슬라바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느끼자 안나에게 아이를 갖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우선 자신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의 4년을 살았을 때 안나는 처음에 완벽해 보였던 슬라바가 사실은 가정폭군에 가깝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안나가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을 나가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후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안나는 자신이 품고 있는 아이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슬라바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괜찮은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저축이 있으니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바 슈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연장자이고 사람을 더 잘 압니다. 최근 바바 슈라는 그들 집에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안나는 항상 그녀를 찾아가서 할머니가 형편상 살 수 없는 온갖 맛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나는 이웃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모든 것을 떠올리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를 4년 동안 나에게 어떤 선물도 주지 않고 꽃 한 송이도 사주지 않은 영혼 없는 슬라바와 바꿀 수 있었을까? 내 눈은 어디에 있었지?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가게에 들러 그녀에게 좋은 차를 샀습니다. 바바슈라는 그녀의 방문을 기뻐하며 즉시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나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이 사온 물건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 제가 당신께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잘 왔구나. 나는 내가 이 늙은이를 완전히 잊은 줄 알고 있었단다. 너무 뜸하게 오길래. 하지만 우선 차부터 마시고 예전에 우리끼리 하던 현명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내 문제로 넘어가자꾸나. 알겠지? 안나가 웃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새롭고 더 강력한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것은 당신께 드리려고요. 좋은 것이고 당신에게 딱 맞을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나는 그걸 다룰 줄 모르는데. 제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말고. 어떤 건데? 바바 슈라가 놀랐습니다. 다양한 것들이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알았어. 이제 내 문제로 넘어가자꾸나. 안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하지만 슬라바는 아마 내가 낳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그와 상의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께 와서 원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이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는 아이를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맙서사, 드디어 내가 그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구나. 정말 기쁘다. 그와 이혼하고 싶니? 네. 안나,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후에 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저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이가 1살이 되어야 부모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그를 참아내고 싶지 않아요. 글쎄, 내가 아이에 대해 말하자마자 그는 바로 떠날 것 같구나. 그는 너희 집에 등록되어 있지 않잖아. 아니요. 그는 기숙사에 방이 있어요. 언젠가 저를 거기에 데려가서 돈을 좀 모아서 제 아파트와 그의 아파트를 팔고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사자고 암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대출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나, 너도 이미 알다시피 그는 너에게 걸맞은 짝이 아니야. 내가 고아라고 해도 너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똑똑하고 아름다워. 하지만 그는 너에게 미치지 못해. 그래서 그는 너를 지배하려고 억압하고 부수려고 하는 거야? 네, 바바 슈라,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그는 고아원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제 친구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보브카 푸시코프는 그를 처음 보자마자 말했어요. 안나, 그가 너를 때리면 바로 불러. 우리가 그를 처리할게. 그는 언젠가 손을 들어 올리려고 했고 저는 바로 경고했어요. 아빠도 엄마도 없지만 제 고아원 친구들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요. 차라리 그 남자와 결혼했어야지. 아니요.
우리 사이에는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평생의 우정이었죠. 하지만 슬라바 이 바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남자애들은 모두 결혼했고 여자애들도 결혼해서 모두 아이가 있어요. 저만 뭔가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들은 10분 정도 더 이야기했고 안나는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전화기를 잊고 갔습니다. 바바슈라는 그녀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펜을 찾아 신문 조각에 보부카 푸시코프의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마치 안나가 지금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녀가 즉시 그 번호로 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나는 소음을 듣고 그녀는 슬라바가 안나를 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바슈라는 문을 활짝 열었고 안나가 바닥에 누워있고 슬라바가 그녀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달려가려 했지만 문을 닫고 안나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바, 그가 안나를 때리고 있어. 바바슈라는 패닉에 빠져 전화기에 소리쳤습니다. 갈게요. 그가 굵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에 두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 기생충아,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말로 그의 주의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이웃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안나를 계속 때렸습니다. 이때 위층에서 의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한층 위에 사는 늙은 이웃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던지고 슬라바에게 달려들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안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슬라바를 잡고 말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세요. 이 사람은 누가 처리할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고 안나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녀는 보부카와 세르게이가 얼마나 빨리 계단을 올라오는지 보았는데 그녀는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의사에게서 어리석은 남편을 빼앗아 아파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의사는 가방을 들고 바바슈라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때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가 3개 때린 건 맞지만 외상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바바슈라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말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안나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입구로 내려갔고 곧 앰뷸런스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아파트에서는 남자애들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슬라바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들을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 친구. 먼저 너는 안나.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대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를 거기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를 쓰다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더 때릴 거야. 그리고 나서야 흠집 하나 없이, 멍 하나 없이 깨끗하게 너를 경찰에 넘겨줄 거야. 3번째 고아원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었고 신속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사건 현장을 촬영하고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의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남긴 전화번호를 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곧 그는 떠났고 남자애들은 슬라바가 짐을 챙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아파트를 청소하게 하고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한 번씩 더 때리고 아파트를 잠근 다음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에게 열쇠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녀는 안나가 아이를 잃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나의 전화기는 바바슈라의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자애들은 이제 그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나에 대해 어디로 전화해서 알아봐야 할지 몰랐지만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내일 아침 일찍 안나를 찾아보고 그녀의 안나의 전화로 반드시 전화하겠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나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조용히 울면서 잠을 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슬라바의 썩은 본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 직감은 어디에 있었지? 왜 내가 그에게서 악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그의 많은 행동에 스스로 눈을 감았어. 나는 그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야. 하지만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지? 그는 부도덕하고 악당이잖아.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리고 안나는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며 다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활짝 열리고 보브카와 세르게이가 들어왔고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가 너를 위해 복수했어.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 슬라바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해. 그를 불쌍히 여길 생각은 하지 마. 그는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해. 거의 동시에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안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고 남자애들을 서둘러 내보냈습니다. 안나가 퇴원하면 언제인지 물어볼 것을 짐작한 바바슈라는 안나에게 필요한 위생용품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병실에 혼자 누워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혹시 의사가 신경 쓴 건가? 바바슈라가 추측했습니다. 어떤 의사요? 안나가 놀랐습니다. 너랑 같이 병원에 간 그 사람 말이야? 그가 너를 가장 먼저 지켜주려고 달려들었어.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가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너무 세게 때려서 바로 쓰러진 것만 기억해요. 마치 통제 불능인 것처럼. 그가 우리 아파트로 끌려 들어갔고 바바슈라가 기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왔고 가방을 들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단다. 우리 남자애들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갈 때 전화기를 나한테 두고 갔잖아. 내가 거기서 보브카를 찾아서 그를 불렀지? 모든 것이 끝났다니 정말 기뻐요. 물론 아이 일은 안타깝지만요. 안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너에게 다른 것을 준비해 놓은 것 같구나. 바바슈라가 추측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어제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오,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안나예요. 잘 부탁드려요. 바바슈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팔을 벌리고 오늘 자신도 의사에게 가야 한다고 말하며 급히 사라졌습니다. 건강은 어때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신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비교적 쉽게 넘어간 것에 기뻐하세요. 저는 다른 희생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광경은 아니에요.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손을 댈 거예요.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당신은 혼자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남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당신 옆에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 적어도 이틀 동안은요. 그리고 당신은 또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약간 권위적인 목소리가 그녀를 진정시키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옆에 서서 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은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몇 분 더 서 있었습니다. 안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바닷가에 서 있는데 눈앞에 돛을 단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해변으로 다가왔고 크기가 커졌습니다. 안나는 배 위에 있는 남자가
기쁘게 그녀에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5일 후, 안나는 퇴원했습니다. 2주 후에는 이혼했고,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빨리 잊기 위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녀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고, 서둘러 낯선 도시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외롭고 불편했지만, 그녀에게는 긴 머리를 보라색 고무줄로 묶은 젊은 남성 동행자가 제공되었습니다. 이 이고르는 그녀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는 유쾌한 대화 상대였고 좋은 가이드였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시그니처 만두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그의 책상 옆에 서서 그를 기다렸고 우연히 전 남편의 성이 적힌 문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칭도 일치했습니다. 형제인가? 그녀는 호기심에 생각했습니다. 이고르는 서류 몇 장을 가져왔고 사과하며 5분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고 서명한 후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 지금 옆 부서에 가져다 줄게. 그게 가는 길이야? 그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안나는 그의 마지막 말, 우리 집으로 가자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그곳, 그의 집에 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이고르는 그녀에게 도시를 안내할 때 그녀를 태우고 다녔던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집에 손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오래 운전하지 않았고 곧 개인주택 지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외곽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2층짜리 집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안나는 호기심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개인주택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이런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지인들 중에서 이고르는 자신의 집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적을 울리자 7, 8세 정도의 소년이 문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손님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에게서 식료품 봉투를 받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이고르는 더 무거운 또 다른 봉투를 들고 그들도 대문을 통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는 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다만 누구의 어머니인지, 아내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와 슬라바의 어머니인지 안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들이 당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제 시어머니세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전 시어머니죠. 만나서 반가워요. 아내는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옆에는 젊은 여성, 타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뉴샤, 여기 우리 손님이 오셨어. 이 사람은 내 며느리 타티아나야. 그리고 저는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예요. 당신이 안나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죠. 타냐는 심지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농담이야, 농담. 안나, 제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손자와 조카를 임신했다면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안나는 슬프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남편은 4년 동안 어머니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만남에서 친척이 아무도 없고 모두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묻어버리다니 얼마나 양심 없고 무정한 사람이어야 할까? 안나는 분노했습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안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자신이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파트, 특히 요즘 짓는 새 아파트는 진정한 감옥이라고 이성적인 주장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안나는 그저 듣고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집 자체가 좋았고 가족도 매우 마음에 들었지만 슬라바가 왜 그렇게 자랐는지 궁금했습니다. 곧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는 손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나는 다시 슬라바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을 살 돈을 결코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슬라바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가족이 너무 좋아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타냐처럼 여러분의 친척이 될 수도 있었지만 3개월 전에 4년을 살고 슬라바와 헤어졌어요. 그것도 가장 슬픈 상황에서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직 5살짜리 율리아와 7살짜리 라디온만이 창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야 당신의 성을 봤어요. 이고르. 떠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불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안나는 침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이고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는 제가 아이를 잃은 원인이에요. 미안하다. 아가야. 우리 할아버지와 나는 이고르와 슬라바를 똑같이 키웠단다. 이고르는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가장으로 성장했는데 슬라바는? 고마워요, 안나. 말해줘서 고마워. 안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막내 아들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단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어. 내가 다시 성공적으로 결혼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나는 너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네, 안나,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을 우리 집에서 환영할 거예요. 제가 그와 결혼했을 때 남편과 함께 마침내 가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는 결혼 직전에 모든 친척이 불행히도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비극이었어요. 저는 대가족을 원했거든요. 아가야, 우리는 이제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기쁘단다. 원한다면 이사 오렴. 이고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거야? 일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아도 돼. 모두가 살 공간은 충분해. 이사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집에 손님으로 오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초대할게요. 사실 저도 모두처럼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받았지만 원한다면 제 옆집 이웃과 매우 좋은, 거의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곳에서 살 수도 있어요. 곧 안나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고르는 그녀를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나는 고향에서 기차에서 내려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친척집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바 슈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이 시간에 이미 깨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그녀의 여행 가방에는 그녀를 위한 선물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가 찾지 못했던 청회색 모헤어였습니다. 안나는 운이 좋아서 카디건을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많이 샀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그녀를 반겼습니다. 너 없이 보고 싶었단다. 더 일찍 왔네? 마치 제가 거기 머물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리석은 바바슈라, 당신은 제가 전 가족에게 머물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전 가족이라니?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슬라바의 어머니와 그의 형 이고르의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기쁘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착하고 좋고 품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슬라바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고르 형은 저에게 동행자로 배정되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많은 곳을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문서 중 하나에서 익숙한 성을 보았고 그들의 부층이 일치하는 것을 보았어요.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를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집으로 초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즉, 그들은 저를 가까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저는 슬라바에 대해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제가 누구였는지 고백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막 소개를 나누고 맛있는 만두를 먹고 있었는데 저는 집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들은 크고 2층짜리 집이 있고 이고르의 아내 타냐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제 전 시어머니는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라고 불려요. 그들에게는 2명의 어린아이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놀라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이고르의 길게 묶은 머리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바바슈라는 짧게 대답하고 얼굴이 붉어진 채 서둘러 끊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대화에 몰두하느라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웃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시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너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니? 네, 초대했어요. 안나는 이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침 식사로 줄 치즈케이크가 있어? 너희 집은 텅 비었잖아.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먼저 전화를 걸고 그 다음에 접시에 치즈케이크를 올려놓고 사워크림을 뿌린 다음 안나가 이미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안나는 가방을 정리하자마자 그녀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문을 열었고 두 사람 모두 3층에서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치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 저는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당신의 삶의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낯선 도시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마음은 진정되었는지. 저녁 6시에 당신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릴게요. 저녁 산책은 당신과 저에게 모두 좋을 거예요. 저는 또 환자에게 다녀왔어요. 그는 변명하듯이 말하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그의 초대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친척들을 만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누구보다 안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외로웠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먼 곳에 사촌 조카가 살았지만 그는 그녀의 축하 전화에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를 축하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안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라바가 모든 것을 망쳤고 서로에 대한 반감은 그녀와 안나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게도 슬라바는 사라졌고 안나는 이전과 같아졌습니다. 게다가 의사도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안나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연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저녁 6시에 그녀는 마당 쪽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치는 이미 꽃다발을 들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안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바슈라는 미소를 짓고 안나가 선물한 컴퓨터로 또 다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안나는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치를 보고 당황했고 그가 그녀에게 꽃을 건네자 완전히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받고 남자에게 감사했지만 산책 전에 꽃다발을 집에 가져다 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책하는 동안 꽃이 시들까 봐 아까웠습니다. 그들은 공원길을 따라 걸었고 안나는 출장 이야기, 그녀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도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슬라바의 친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세이 드미트리에비치는 놀랐습니다. 안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족에 대한 갈망에 더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열중했고 대가족을 갖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그녀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비정규적인 근무 시간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방 2칸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는 할머니도 계셨는데 방 2칸짜리 아파트에 모시고 올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할머니 자신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그는 전망이 없는 신랑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유부단했고 안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 직장을 바꿔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동료들에게 익숙해져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안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낙천주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4년의 결혼 생활을 쉽게 과거에 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결단력 있고 용감한 친구들이 있어. 그녀는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야. 알렉세이는 출장이 그녀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주목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활기를 띠었고 더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2시간 넘게 산책했고 매일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알렉세이 드미트리예비치는 그러한 산책이 높은 생활력을 촉진하고 낙천주의, 균형 잡힌 마음, 생각과 행동의 자유, 그리고 자신감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은 매일 산책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산책이 그들의 모든 내적 모순을 오래전에 해결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이 필요한 결과를 오래전에 달성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알렉세이는 마침내 새 직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더 이상 전남편이나 그가 유발한 비극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녀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이 미치도록 원했던 아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알렉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이해하니? 그리고 날씨도 점점 나빠지고 비가 더 자주 와. 알렉세이가 웃으며 말했고 그녀를 가볍게 안고 매서운 가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우선 내가 너를 우리 엄마에게 소개해 줄게.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안나는 그의 어머니 리디아 그리고리예브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결정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제 결혼할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할 거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친척이 별로 없어요. 리디아 그리고리예브나가 안나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만 계세요. 하지만 안나에게는 아주 많아요. 그럼 좋겠구나. 예비 시어머니가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대가족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저도요. 저는 고아예요. 하지만 제 친척들은 진짜 친척은 아니에요. 피가 섞인 친척은 아니지만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거의 매 시간 기억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기쁨으로 전 남편의 친척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그들과 계속 연락했습니다.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와는 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전화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나에게 의사에게 자신이 아이를 너무 갖고 싶다고 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다른 도시에서 온 손님들이 결혼식 기획자를 데려와서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으며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하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와 리디아 그리고리예브나는 결혼식에서야 비로소 안나가 왜 전남편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사교적이었으며 서비스 직원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나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크고 화목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즉, 새로운 꿈이 생겼고 그녀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 미래의 아이들은 반드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결혼 후 일주일 뒤 이고르는 안나에게 전화로 자신의 형이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업자득이죠.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가서 더 똑똑해질지도 모르지만 의심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고칠 수 없죠. 하지만 안나는 여전히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생각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녀와 알렉세이는 이 사실에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그들을 축하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첫 임신을 기억하며 이 축하에 대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안나는 출산 휴가에 들어가자 인터넷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괜찮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녀와 알렉세이는 당분간 그의 봉급으로 생활하고 이 돈은 집을 위해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아이디어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믿었고 곧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출산 시간이 다가왔고 그녀는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남편과 함께 아르카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안나는 일을 접고 아이 돌보기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집에 대한 꿈은 기약 없는 시간으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자신의 집에서 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알렉세이는 그가 5살 때 그들과 어머니를 떠났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모든 유산이 그에게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는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정 시간이 흘렀고 그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돈 외에도 그는 큰 집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저축은 집 수리와 가구 교체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베어낸 장식용 관목 대신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집으로 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니콜라예브나는 항상 안나를 도와주었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안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야.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다른 도시에 살면서 거의 친척이 된 그 가족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도 종종 예브게니아 미하일로브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단다. 알렉세이의 옆에서 다시 살이 찐 안나를 보며 바바 슈라가 즐겨 말했습니다. 안나는 최근 딸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모두 그들 집에 모였습니다. 의사의 계산으로는 안나는 1월 25일 이전에 출산할 예정이 아니었지만 뭔가 잘못되었고 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그녀는 출산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은 제때 차려졌지만 손님들은 새로 태어난 친척, 자신의 탄생을 크게 외치는 나젠카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나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삶에서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을 매우 간절히 꿈꿨기 때문입니다.